자,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내일이면 마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중요한 9월 달. 물론 뭐 9월 달에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일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반기를 또 대비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면은 틀림없죠. 그렇죠?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장중에는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이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다우도 하락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엔비디아의 매출이었었는데 예상치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는 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죠? 제가 뭐 감히 좀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직전 2분기 때는 물론 매출 발표가 되고 바로 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선반영도 좀 되어 있고 그다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죠? 최근에도 지속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미리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방송에서도 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예측대로 좀 하락을 크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그죠? 물론 내일 이제 현지 시간 오늘이죠. 오늘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 마이너스 6%대 하락 이후 어떻게 또 반등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수급이 받쳐주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일단 오늘 오전장 국내 증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관망하는 것이 맞다. 그죠? 관망하는 것이 맞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웬만하면 세부 수급만 확인하고 오전장은 아예 그냥 관망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굳이 무리하게 단타 매매나 추격 매수, 고점 매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다. 뭐 사실 뭐 교육 방송에서도 항상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시면은 어떻게 잘못되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급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안에서. 그렇죠?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매매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뭔가 악재가 있어서 대외적인 변수가 생겨서 굳이 좋은 종목이 없는데 주식시장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는 오르는 것 같고 내가 사면 오를 것 같죠. 그렇죠? 사면 또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그죠? 때로는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관망 쳐다보기만 하는 것도 투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관망 포지션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하반기 대비해서 이슈들이 뭐 예측대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최근 그 코로나와 엠폭스 8월달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조정폭도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테마주들 개별 호재성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장이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교육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강세 테마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9월 달에 뭐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남아있는 일정들도 많고 그것을 뭐 보고 일정주를 매매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재료임에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포트의 하반기 한 개, 많긴 두 개까지는 구성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같은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웬만하면 두 종목 이상 포트에 구성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예전에 보면
그 예전 매매 방식 중에 하나인데 뭐 제약바이오로 온 모든 투자 다각화를 제약바이오로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 똑같은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 다 똑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로만 포트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 제약바이오만 살래, 난 로봇만 살래, 난 뷰티만 살래, 난 반도체만 살래, 난 AI만 살래. 그러니까 모든 포트를 다 하나의 재료로, 하나의 테마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죠. 그죠? 물론 그 테마가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승만 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는 테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시장의 성질을 이해하고 테마 순환을 대기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재료별, 테마별 순환을 선점하면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같은 재료를 다 포트를 구성하면 그 테마가 약세를 보일 때는 그냥 계좌는 박살이 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 안에서는 똑같은 동일한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두 종목 이상 포트 구성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도체면 반도체 한 종목, 그 다음 또 다른 테마를 선점해서 시장 순환을 대기해야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라도, 그렇죠? 혹은 시장 강세가 이어지더라도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테마 딱 두 개까지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권장해 드리는 종목당 투자 비중은 10%에서 15%입니다. 그러면 많아야 포트에는 10종목이 있을 거고 적게는 5종목이 있을 건데, 그죠? 그 안에서 같은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을 2개 이상 하는 것은 거의 절반 포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리고 K-뷰티 관련해서도 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반기 뷰티, 그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테마 순환 다시 돌 겁니다. 그죠? 해외에서도 헐헐, 한국 보톡스 이젠 돈 버는 시간, 피부 미용, K-뷰티 안에는 화장품도 분명히 포함이 되겠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확장되고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커져서 테마 단기 순환이 다 돌았습니다. 상반기 때. 그렇죠? 지금은 조정 기간이고 조금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점인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테마 내에 있는 종목들 제가 분석을 하다가 추세 전환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도래한다고 하면 그때 추천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일단 인지만 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제 기준에 오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였죠. 약 2주 전에 한국 BNC랑 블루엠텍을 추천하면서 비만 치료제 현재 다시 이슈화는 되는 것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테마 순환 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이다. 물론 제약바이오에 속하지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단독적인 재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두 종목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슈되고 똑같습니다. 그죠? 한국 BNC랑 블루엠텍. 위고비가 10월달 한국을 온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로, 비만약 관련주로 테마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급 순환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시장 성질. 그죠? 꼭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간접적으로 관련만 있어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테마입니다. 그죠?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오전 8시 43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동시호가 기준 당연히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가 넘는 동시호가 형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죠? 오늘은 신규 종목 추천 없습니다. 오늘은 관망. 신규 종목 추천 없습니다. 그럼 뭐냐? 기존 종목. 일단 첫 번째 HVM 금속 관련주입니다. 금속 관련주 HVM 한 종목, 그죠? 추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전일 거래도 잘 실려줬고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할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언급을 드립니다. 오늘 이미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8월달 남아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엔비디아에도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무리하게 신규 매매 추천 안 합니다. 저도. 그쵸? 무리한 매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규 종목 추천은 드리지 않고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테마순환 대기하면서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금속, HVM 재추천.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동인베스트. 제가 광물 관련주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쵸? 갑자기 웬 광물 광산 관련주를 추천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테마 선점입니다. 그죠? 얘는 금속 광물 사실 광물 광산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추후 하반기에 단기적으로 순환매 돌 수 있을 만한 재료입니다. 그죠? 사실 제약바이오는 이제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 많이 추천을 드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운 메디칼 어쩔 수 없습니다. 세운 메디칼 그죠? 세운 메디칼 지금 재언급 드리는 종목들은 현재 금일 기준 다 선점 신규 매매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죠? 블루엠텍, 한국BNC, 블루엠텍. 대표님 블루엠텍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괜찮나요? 네. 차라리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블루엠텍까지. 한국BNC보다 블루엠텍이 당연히 단기적으로 변동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일 많이 올랐었고, 그죠? 올랐었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자리로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도 엮여 있기도 하지만 키트 관련주에도 엮여 있기도 하는 격포제성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변동폭 키울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죠? 뉴욕 증시 전일 조정 나왔고, 엔비디아도 실적 같은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발표가 나왔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6%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락입니다. 그죠? 의미가 있는 하락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당연히 오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굳이 무리하고 해서 신규 매매 추천 저도 할 생각 없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굳이 매매 안 해도 된다. 그죠?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매매의 일부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성 대표도 종목 추천 쉰다 그러네. 오늘 주식 안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매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 들여다보면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그죠? 부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 다시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 종목 중에 선점 관련해서 오늘 신규로 매매도 가능한 부분들 다시 한 번씩 언급을 드립니다. HBN 금속, 경동인베스트 광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당연한 하반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 제약, 그 다음에 비만까지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천천히 관망하면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전 8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아카데미 정회원분들께서는 공식 사인 대기해 주시고 방향 설정함에 있어서 만약에 오늘도 하반기 포트 구성에 타점 나오면 신규 매매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정회원분들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